안녕하세요. 준조입니다. 사실은 다른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요. 라이카를 M3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새로운 디지털 M11이 출시된다는 소문이 요즘에 많이 돌고 있고 출시가 예상되죠. 13일, 1월 13일 날 출시가 예상되면서 그거랑 관련된 영상을 먼저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갑작스럽게 출시 예상돼 있는 M11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라이카 쪽에서 영상이 나왔어요. 이제 라이프 깁슨이 라이카 M11을 직접 들고 어떤 코멘트를 하는 영상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양봉장에 가서 찍는 사진이 나오면서 M11이 나오는 게 확실시 되었고, 실제로 이제 미국 라이카 인스타에서 이제 초대장을 보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냈죠. 그러면서 뭐 지금 인터넷상에서 많은 라이카 유저들이 13일 날 정확하게 어떤 라이카 11이 나올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루머는 한 10월경에 작년 10월경에 사진이 두 개 공개가 됐어요. 하나는 이 정면 사진에 나오면서 이제 이게 새로 출시된 M11이다 라는 게 있었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출시 뭐 현재 나와 있는 M10의 모습인데요. M10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큰 변화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위아래로 놓고 보면 한 작년 10월 경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아래쪽이 M10이고요. 위에가 새로 출시가 예상되는 M11의 모습인데, 이거를 보면서 그 당시 예상을 했던 거는 뭐 가장 첫 번째 딱 보인 거는 요 버튼이 없어졌죠. M11에서 없어지고 이 버튼이 상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말이 나왔던 게 이 합판이었어요. M10 같은 경우에는 합판을 분리했을 때 고정할 수 있는, 다시 결합을 할 때 고정하는 이 딱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는 부분인데 M11에서는 이게 없어지면서 매끈하게 처리가 되고, 이제 M11은 합판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작은 변화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M1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요. 상판과 이 가죽 부분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방면에 이제 M11은 살짝 단차가 보입니다. 여기 단차가 살짝 보이죠.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상판 아랫부분의 굴곡직 부분이 이 정도 높이가 있는데 M11은 상당히 얇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 마운트의 크기는 당연히 변하지 않았을 거고요. 사진상 마운트 아랫부분에 남는 가죽의 부분 높이도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 전체적인 상판 높이가 한 3mm, 2, 3mm 정도 낮아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이 사진상으로는 사실 차이점을 찾긴 좀 어려웠고요. 뷰파인더 역시 외관상으로는 거의 동일해 보이고,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ISO 다이얼 역시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랑 함께 나왔던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상 위측에서 찍은 사진인데 뭐 좀 명확하게 M11이가 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M11이 드디어 나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전원 버튼 역시 M10과 변한 부분은 없고, M10과 비슷하게 엄지 그립이 살짝 나오고, 아까 정면에서 예상되었던 버튼이 위로 올라왔죠. M240에서는 이 버튼이 동영상 촬영용이었는데, M11에서 이 버튼의 기능이 무엇일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요. ISO 다이얼이 64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죠. M10 같은 경우는 10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ISO 값이 64까지 내려왔다는 점이 저는 중요한 변화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사진이 유출이 됐는데요. 이거는 후면 LCD 보호 필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사이즈 1이 가장 작고요. CLSE는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숫자가 커질수록 실제 LCD의 화면이 큰 LCD를 위한 보호 필름인데 M11이 SL2보다도 더 큰 LCD 화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서 유추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라이카 T 시리즈처럼 후면이 전부 LCD 화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며칠 전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라이카에서 이번 M11 사진을 몇 장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음, 이 M10, M11 소문이 돌 때부터 같이 소문이 돌았던 게 뭐냐면 외장 뷰파인더가 새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외장 뷰파인더는 결합을 했을 때 여기가 좀 튀어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사실 결합을 했을 때 그렇게 이쁜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새로 출시될 외장 뷰파인더는 되게 즉각 사각형의 모습이고 결합을 했을 때 바디랑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에서 결합되어 있는 렌즈는 얼마 전 출시되었던 이제 35 아포 즈미크론인데 뭐 조리개가 포커스링 여기까지 돌아오고 후드 모양을 봤을 때는 35 아포 크론이 맞는데 이 35 아포 크론 같은 경우에는 최소 촬영 거리가 70cm보다 훨씬 더 아래로 촬영이 가능하죠. 네, 70cm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 카메라에서 레인지 파인더로 연동이 되지는 않고 이제 라이브 뷰나 외장 EVF를 통해서만 초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이 새로운 외장 EVF 출시는 사실 35 아포크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에는 너무 좋은 쾌적하게 더 쾌적해지는 좋은 출시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에서 이제 후면 모습이 보이면서 버튼이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LCD 보호 필름 때 예상했던 전면이 전체가 LCD 화면이 아니야라고 했던 예상은 틀린 거로 되었고 M10과 큰 변화가 없는 세 개의 버튼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라이브 뷰, 플레이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 이 세 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하나의 차이점은 M10은 이 버튼 부분이 검정색으로 플라스틱 판이 있고 그 위에 버튼들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바로 가죽 위에 버튼들만 위치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예상했던 요 레버가 보이면서 이게 배터리를 넣고 뺄 때 사용하는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하나 후면의 모습의 사진인데요. 뭐 버튼은 역시 동일하게 세 개인 게 확인이 되고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요 가운데를 보면 동그랗게 하얀색이 있어요. 이게 뭔지가 좀 궁금해요. 터치 스크린을 통한 그 포커스 방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건가? 이 부분에 뭔가 새로운 변화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되었던 사진인데 요게 카메라의 후면에 하판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모습인데 통으로 들어가죠. 어, 통으로 넣게 되면서 M10처럼 하판을 분리해서 배터리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하판이 분리되지 않고 배터리 자체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콩 들어가게 돼요. 근데 보면 사실 부피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부피가 기존 M10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배터리가 사용되는 것 같은데요. 이만큼 큰 배터리가 사용된다는 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배터리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동영상은 아니지만 보통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그 가장 배터리 소모가 가장 많은 거는 디스플레이거든요. 계속 빛을 쏘기 때문에 결국 카메라에서 라이브 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외장 뷰파인더의 화면을 전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용도 때문에 역시 배터리가 커진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는데 저는 동영상보다는 역시 두 번째 이유 라이브 뷰랑 EVF를 사용할 때 그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의 그 전력 소모 때문에 배터리가 커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커졌죠.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소문으로 공개되어 있는 M11의 특징들을 8개 정도 꼽아 봤는데요. 일단은 센서의 화소수가 60 메가픽셀로 올라간다고 해요. 어 그리고 이거 옆에 같이 추가되는 설명이 뭐냐면 로우로 찍을 때 50, 36, 15 가변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로우로 찍을 때 화소수가 가변이 된다는 게 정확한 말은 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M10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미 50 메가픽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60 메가픽셀로 가는 게 뭐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까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M10R을 출시했을 때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많은 유저들이 고화소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이제 M10 같은 경우는 무게가 660g 정도 되고요. 거기에 렌즈를 달게 되면 뭐 800g, 900g 정도 되고 이제 스트릿 포토그래픽을 할 때 손떨방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고화소로 찍게 되면 약간의 흔들림도 오히려 고화소에서는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고화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저는 M10R로 갔다가 다시 M10P나 M10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사실 36 메가픽셀이 가장 스윗 스팟이 아닌가라고 말을 합니다. M10이 24였기 때문에 36으로 올라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고화소보다는 36 메가픽셀 정도가 더 좋다고 느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합판 일체는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64GB 내장 메모리, 외부 메모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64MB 내장 메모리가 내장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주 좋고 사실 64MB면 저는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외장 메모리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떨방은 없다고 예상들을 하는데 저 역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손떨방은 좀 넣어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의 무게도 있고 이제 외부에서 스트릿 포토그래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손떨방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거든요. 뭐 파라소닉이랑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SL2S라든지 다른 제품에 이미 손떨방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M 시리즈에도 손떨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는 안 들어간 쪽에 한 표를 던져요. 네. 그리고 새로운 비저 플렉스는 이미 저희가 확인을 했고 2022년에 공개되는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USB-C라든지 뭐 5GHz 또는 뭐 최신의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것은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건 사실 출처를 직접 보진 못했는데 실버랑 블랙의 카메라 색상에 따라서 카메라 바디의 소재가 바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황동을 사용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황동이 아닌 조금 더 가벼운 재질로 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라이카에서 나오는 렌즈들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50mm 줌밀육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실버 같은 경우는 황동을 써서 훨씬 더 묵직하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가볍습니다. 실제로 M262 바디 같은 경우에는 황동을 안 썼죠. 상판을. 그래서 조금 더 가벼웠지만 많은 라이카 유저들한테는 사실 약간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황동을 안 썼는지 이해를 잘 못했죠. 실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이 부분은 실버 블랙 둘 다 황동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많이 알려진 거고 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개인적인 예측을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맞아서 되게 성지글이 될지 아니면은 전혀 빗나가면서 흑역사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는 게 뭐냐면 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랄프 깁슨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하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의아했냐면 이 렌즈가 135mm예요. 135mm. 라이카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35mm나 50mm를 많이 주력으로 사용하시고 75mm까지는 사실 큰 부담 없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90mm를 사용하시는 유저가 많지 않아요. 이제 M을 사용해서 그런 망원을 찍는 게 좀 어렵거든요. EVF가 아니기 때문에 초점 잡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90mm 이상의 망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의 정보를 흘리는 이때, 이 중요한 순간에 굳이 135mm 렌즈를 달고 있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다? 그리고 랄프 깁슨이 뭐 망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135를, 다른 공개된 사진에는 이제 50 아퍼라든지 아까 비저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35 아퍼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35를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조리개를 조였습니다. 뭐 22까지 최단으로 조였기 때문에 좋은 포커싱을 하고 있었겠죠. 이 정도의 날씨에서 이제 좋은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5mm라도 포커스를 맞추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었겠지만 저는 그 의도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아니네요. 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셔터를 살짝 누릅니다. 반 셔터를 살짝 잡거든요. 근데 이제 M은 오토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반 셔터를 잡아서 포커스를 잡는 것도 없고, 당연히 노출값을 굳이 잡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반 셔터를 왜 잡지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혹시 반 셔터를 누르면 이 뷰어에 뭐가 나타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이제 랄프 깁슨이 본인이 생각하는 사진에 대해서 뭐 카메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를 해요. The viewer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뷰어에 대한 언급을 해요. 이 비디오에서 보면 이 프레임과 자기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 라인이 보이는 거, 그리고 자기는 사실 뷰어는 그 상관없이, 그러니까 뷰어가 나를 사진 찍는데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말을 하면서 뷰어에 대한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M11은 뷰어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하고 있는데, 저의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또 하나의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초대장에 나왔던 요건데, 한번 영상을 보시면 이게 싹 뭔가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요게 유리잖아요. 유리. 어, M11을 소개하는 이 가장 대표적인 이 사진의 이 화면 영상에 이 유리가 싹 내려오는 영상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뭐 과감하게 예상을 해보자면 M11의 가장 큰 변화는 이 유리가 사용되는 부분은 역시 뷰파인더가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조금 소극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기존의 광학 뷰파인더가 굳이 뭐 그대로 유지는 되되 여기 보면 레전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제 라이카에서 레전드는 사실 M3거든요. 근데 M3 하면 고배율의 뷰파인더죠. 배율이 높아지나? 라는 배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135mm 렌즈도 사용하기 편했던 건가? 그래서 오히려 광각 같은 경우에는
EVF를 의존하게 되는 건가? 이런 약간 소극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 극단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EVF로 가는 거죠. 배터리도 커졌고, 배터리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전자적으로 디스플레이를 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건데, 과감하게 M에서 광학 뷰파인더를 버리고 EVF로 넘어갔나? 라는 생각도 약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은 요구는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유저들이 EVF를 요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라이카를 이용하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력이 점점점 안 좋으니까 나 못 쓰겠다 라이카. 차라리 이제 EVF가 나왔으면 EVF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그걸까? 또 있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예상은 이 중간 지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하이브리드죠. 이제 자동차도 요즘에 보면 이제 헤즈업 디스플레이라고 유리 같은데 어떤 정보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후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OVF랑 EVF를 왔다 갔다 하고, OVF 화면 옆에 작게 EVF 화면이 뜨기도 하고, 저는 이 유리가 그런 특징, 그런 기능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유리가 아닐까. 그래서 M11은 사실 변화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뷰파인더, 이 하이브리드 뷰파인더가 채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전에 이제 M8에서 M9로 넘어갈 때 사실 외형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센서의 크기 자체가 바뀌었죠. 크롭 풀프레임에서 이제 완전한 풀프레임으로 넘어가는 큰 변화가 있었고, M9에서 M240을 넘어갈 때는 뭐 디자인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 제품을 딱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카메라예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고, 뭐 좀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비디오 기능도 들어가고, 뒤에 LCD도 쓸 수 있을 수준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세대가 다른 게 확연히 보이죠. M240에서 M10으로 넘을 때 역시 디자인이 완전 바뀝니다. 뭐 ISO 다일이 바깥에 나오고, 훨씬 더 얇아지고 이러면서 딱 봐도 이건 다른 세대의 카메라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이카는 M은 워낙 중요한 제품군이기 때문에 라이카에서 4년, 이번 같은 경우에 5년 제품 교체 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남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큰 변화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사진에서 봤겠지만 M10과 M11의 외형적인 모습은 너무 비슷해요, 사실. 그러면 이 비슷한 모습에도 굳이 이게 M10의 어떤 변화, 뭐 베리에이션이 아니라 새로운 M11입니다라고 말하려면 결국에는 외형이 아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어야만 할 거고, 저희가 예상했던 그 어떤 센서의 변화만이 어떤 세대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합판이 일체형이 되었다. 배터리가 이제 합판을 빼지 않아도 된다. 이거로 세대를 바꾸는 거는 저는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임팩이. 그만큼의 임팩을 줄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뷰파인더가 지금까지 M은 모두 이제 광학 OVF 뷰파인더였는데, 이거를 바꿔서 새로운 EVF 혹은 이 하이브리드 뷰파인더로 간다는 거는 정말 큰 세대를 나눌 수 있는, 진짜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예상을 해보면 이번엔 11은 23일에 출시된 11은 뷰파인더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